안녕하세요. 원 드래곤입니다. 오늘 택배가 왔는데요. 기다리던 킷이 와서 아주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제품을 살펴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보시듯이 제조사는 반다이. 반다이는 특히 뭐 건프라로도 유명하고 뭐 초합금 로봇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사각형 마크는 뭐 최근 버전이고, 이 반다이 9 마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만세하는 사람 형상이 있는 게 옛날 마크거든요. 반다이제의 용자 라이딘, 용자 라이딘이라는 그 로봇 프라모델입니다. 용자. 이 라이딘이라는 게, 라이덴이라는 거는 그 천둥, 우레와 천둥을 이제 일본 말로 하면은 뜻이 그렇게 되거든요. 라이덴이라는 게. 그래서 아마 번개나 우레 같은 걸 모티브로 해서 이 로버트가 어떤 설정상 어떤 탄생의 어떤 기초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떤 박스 아트를 봤을 때도 이런 번개나 우레의 느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제가 조금 살펴본 바로는 이 용자 라이덴이라는 로봇은 70년대 중반에 이렇게 탄생을 했더라고요. 이 애니메이션이 뭐 기획부터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그랬는데, 기획 의도는 그 70년대 당시에 이제 마징가라는 로봇 기체가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그 마징가를 능가하는 어떤 로봇을 좀 만들고 싶다, 만들어서 큰 어떤 인기를 얻고 싶다, 뭐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박스 아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딱 봤을 때 이미지가 이집트 느낌이 많이 나죠. 이 피라미드의 느낌도 있고, 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은 또 스핑크스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얼굴을 보면은 뭐 파라오 느낌도 좀 납니다. 얼굴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근데 어떤 개발 컨셉을 봤을 때는 어떤 동양적인 어떤 무사의 어떤 느낌과, 또 활을 어떤 주요 전쟁 도구로 활용했던 그런 어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궁이라는 요소가 또 특징 지어지고요. 그리고 뭐 국내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 7, 80년대 이 나팔바지가 유행을 했잖아요, 옛날에. 일본도 70년대 그 나팔바지가 유행된 게 또 좀 채택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팔바지의 느낌처럼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좀 통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도 좀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이게 일본 내에서는 신선한 어떤 등장이었고 또 큰 인기를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용자 라이덴이라는 로봇이 왕구나 이런 장난감들도 좀 판매가 좋았고,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 용자 라이덴 프라모델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 지금도 고전 프라 아카데미제를 이렇게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뭐 프리미엄 같은 걸 감안했을 때도 그렇게 높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왜 국내에서 특히 뭐그 당시에 정상에 있었던 아카데미제에서 대형 용자 라이덴이라는 그 어떤 프라모델로부터가 출시됐는데 왜 그렇게 좀 큰 인기를 끌지 못했나. 그래서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관련 애니메이션 같은 게 없었던 게 좀 첫째 이유 같고요.
두 번째는 되게 생김새 어떤 캐릭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당시에 나왔던 인기 있었던 뭐 건담 칸담류 로버트나 아니면은 다이아 클론 로버트나 또 뭐 미크로맨 이런 로버트나 아니면은 다른 이런 주인공 기체들을 보면은 정돈되고 직선과 반듯한 면이 좀 많았던 부각됐던 로봇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용절 아이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뿔 같은 류가 있고 직선보다는 곡선이 많은 그런 어떤 스타일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악역 기체들이 이런 특징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래서 한국 어린이들이 그런 어떤 방송이나 만화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된 그런 편견이나, 그러니까 뭐 정의 편이나 우리 편의 로봇이라기보다는 좀 중간적이거나 좀 악당 기체에 가까운 어떤 스타일 때문에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던 게 아닌가 혼자 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아카데미 이제 제품상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 제품을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팔 같은 부분도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모형에서는 디테일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뭐 활 부분이나 뭐 방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묘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품 자체의 어떤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용절아이덴, 특히 아카데미전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좀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아무튼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일본에서는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여러 어떤 독자들에게, 어떤 어린이들에게 신선함과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또 흥행에도 성공한 그런 로봇 캐릭터로 어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지금 돌이켜서 봤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개성이 있는 이런 로봇들을 저는 환영하는 입장이니까, 악역이나 이런 편견을 떠나서 뭐 지금은 제가 이제 관심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일단 이 제품은 70년대 중반에 처음 출시되었고 모터라이저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이제 재판으로 나왔는데, 이 제품은 이제 그 모터라이즈가 아니고 모터라이즈 부가 빠진 모형용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박스 디자인이나 이런 양식은 70년대 나왔던 거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터, 그 다음에 코미코미 드미, 그러니까 조립 부착, 모터가 들어있다. 요걸 이제 딱 크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그 일본, 뭐 우리도 8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제 작동되는 이런 조립식 프라가 주류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모터가 별매인 경우에 어떤 프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모터가 포함된 제품이 있는 반면에 모터는 따로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게 범용품이니까, 규격화되어 있는 범용품이니까 별매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모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제품은 반다이즈에는 이제 모터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크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한쪽 모퉁이에 보면은 동북 신사라고, 토호쿠 신사인가 그렇게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사의 이름입니다. 요 용자 라이딘이라는 뭐 만화 영화를 기획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라이선스도 여기서 가지고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 그리고 모터의 어떤 규격은 FA130 모터가 한 개 부착되어 있다. 근데 당시 우리가 만들 때는 13 모터라고 아실 텐데, 그 13 모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 3 건전지 2본, 2본 사용. 그러니까 AA 사이즈 건전지 2개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로로 되어 있는데 전지는 별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분번이 있고 당시 1000엔으로 출시되었나 봅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고. 용자 라이덴의 변형된 형태죠, 이게. 그러니까 꽃도 바도 갓버드 불새의 어떤 변형체 모습이 이렇게 박사들로 나와 있네요. 근데 아쉽게도 이 제품은 모토라이드이기 때문에 변형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파카라고 이렇게 용자 라이딘의 어떤 등장하는 어떤 바이크 기체인가 봅니다. 마스코미 시리즈, 이게 이제 매스컴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넘버 135인데 그 애니화 되었던 작품들을 프라모델화한 그런 시리즈로 보여지네요. 마스크가 양측이 히라쿠, 그러니까 얼굴 쪽에 있는 이 가드 부분이 열린다로 표현되어 있고, 테오, 손이 후리나가라, 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전진하고, 그 다음에 꽃도 고간, 그 활의 이 화살이 날아간다. 그리고 동력 부품은 완성되어 있다. 안에 있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동력 파츠 같은 그 경우에는 기어박스 위에 어떤 작동 부분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완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용자 라이덴의 아주 기초적인 어떤 배경 설명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품은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은 모형용이잖아요. 그래서 모형용 조립할 때 사용되는 설명서와 애초에 초기에 발매될 때 들어있던 설명서가 같이 동본되어 있습니다. 요건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봉투지 있잖아요. 봉투, 뭐 대봉투라든지 그 봉투지 재질하고 거의 같네요. 지금 일반 흰색 미색 용지가 아니라, 낡아서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설정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빳빳한 종이로. 그리고 보존판으로 되어 있네요. 아마 재판을 이제 출시해서 그거 이제 소장하실 분들에게 나온 보존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밑에는 주식회사 반다이 모형. 그리고 반다이 70년대 당시에 반다이 사는, 여기 이제 시조카 현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 모형쇼로 유명한 타미야도 있고 뭐 이마이도 아마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시조카 현에 있는 여기 청수시, 이게 일본어로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시조카에 있었다. 한 장짜리인데 이렇게 양면으로 해가지고 인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부품도가 나와 있네요. 도면이. 그래서 지금
바디 각각 하나씩, 앞면 뒷면.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러너가 하나 둘 세 개의 러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해가 추해가지고 설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부품이 뾰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작을 충실히 표현하고자 하기 위해 부득이 뾰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립할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라라는 문구가 제일 처음 상단에 있거든요. 근데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좀 용자 라딘에 좀 뾰족뾰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머리도 뾰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자체도 보면 긁히기 쉽죠. 이렇게 애들이 작업하기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다 좀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주의해라, 그런 문구를 이렇게 또 표현해 놨네요. 플라스틱 파츠는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 여기 도료 물감은 박스 상자 이런 것 등을 참조해서 칠하세요라고 되어 있고, 부품이 보면은 기아 포쿠스, 기어 박스, 그러니까 모터하고 기어, 감속 기어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게 있어야 보행을 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이 제품은 팔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걸어갈 때. 그래서 요 부분은 초판은 있지만은 이 재판에는 빠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구, 대형, 뭐 소형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비스, 나사가 뭐 긴 거, 중간 거, 짧은 게 있고,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에 건전지가 삽입되거든요. 그래서 건전지 금속 부품이 이렇게 4개가 들어있다. 포함돼, 이건 이제 없는 거죠, 지금. 재판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고무줄. 요게 또 뒤에 가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필요한 부분인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접착제 하나, 그리고 스위치, 본 제품에는 빠져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리도센,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공작이나 이렇게 오토라이저 만들 때는 그 전선을 말하는 거죠. 전선도 여기는 빠져있어요. 그리고 조립할 때 뭐 주의해야 될 점들이 이렇게, 그리고 요즘 뭐 아카데미제도 만들면 주의사항들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품질 표시, 뭐 접착제에 대한 품질 표시. 이 접착제는 유독 물질에 속하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표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주 뭐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제 조립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그런 기본 개념 설명이죠, 지금. 그러니까 설명은 아래에 있는 그 기호, 그죠? 여러 가지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조립해 주세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접착한다. 세차구스로 접착한다. 이 대응되는 반대의 개념, 하메코무 이제 끼운다. 그리고 이게 이로운누루 이제 색칠한다. 꺾어 접는다. 그리고 비스와 나사를 마와스 돌린다. 리도센을 전선을 꼬운다. 연결한다. 그리고 텐치대 테스트스루, 그러니까 전지로 테스트 해본다. 그리고 이건 추이, 주의할 곳, 이게 토코로가
장소나 곳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이스루 토코로라 하면은 이제 주의할 곳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기본적인 사항 그 제품도 확인을 했고 이제 주의사항까지 다 읽었으면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리도센노 키리카타, 그러니까 전선을 자르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게 좀 독특한 게 중간 부분을 이렇게 이 껍질을 이렇게 잘라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끝부분은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대략 여기는 1cm 정도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제 그 껍질을 벗겨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저기 수축 튜브나 이런 것들이 뭐 흔하진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지금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싸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건담 마크2 그러니까 파워브레이브 만들 때 거기 고무 튜브를 부착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튜브에 어떤 규격이 있었는데 치수에 대한 게 좀 아쉬웠죠. 근데 여기 제품에는 이렇게 전선 길이에 맞게끔 여기 자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척도가 설명서에 있으니까 더 이제 작업하기 편한 거죠, 그죠? 작업더라도 전선 부분, 전기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이제 이번에서는 우데노 쿠미다테, 쿠미다테가 이제 조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데는 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데 토끼라는 게 토끼가 시계인데 우데 토끼 하면은 손목 시계가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저기 도쿄 출신 그 한국에 사시는 분한테 제가 이제 그때 조금 일본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데노 구미타테 A. 팔은 조금 작업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A와 B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스 긴격과 스프링 이 이렇게 사용되네요. 팔 부분에. 여기도 아까 제가 뭐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긴 부분, 짧은 부분 위치를 잘 보고 이렇게 부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가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가이가 이제 길다라는 뜻이거든요. 나가이. 그 일본 그 90년대 일본에서 그 뭐 탑 시청률 거의 탑급에 있었던 그 유명한 그 일드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여러 번 봤죠. 그 롱 베케이션이라고 뭐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제 긴 휴가인데 그게 이제 일본 말로는 나가이 오야스미거든요. 긴 휴가, 휴일. 그래서 나가이라는 표현은 표현되어 있네요. 3번에서는 이제 여기 보면은 용자라이덴의 어떤 방패와 또 방패 속에 이렇게 부착되는 이렇게 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명칭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따로 한번 확인은 해뒀는데 그래서 주요 무기가 방패 겸 칼이 되는 게 오른손에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활이 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이 있는데 또 요 왼팔만의 기믹이 또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네요. 이 스프링이 사용되네요. 그러니까 펴졌다 접었다 할 때 사용되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4번 스위치노 도리츠케, 스위치의 부착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는 이제 주의 표시도 나타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일단 머리 뒷부분에 스위치 버튼이 있네요. 이게 제가 지금 요것도 이제 구입해서 택배가 오는 중이거든요. 왜냐면 본 제품에는 없으니까. 여기 슬라이드 스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내리면은 이제 전원이 온이 되고 이렇게 하면 오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향에 일단 주의해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부착이 되는 부분인데 좀 아쉽게 이 부분이 그냥 플라스틱 핀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위치에 불량이 있다거나 뭐 어떤 교체가 필요할 부분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뜯어내야 하니까 이건 나사로 해주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일단 스위치를 부착을 하고 또 다리 부분에 전선을 이렇게 또 잘 나열해 줍니다. 다리 부분에 건전지가 들어가니까 이게 기본 작입이 되는 것이겠죠. 5번에서는 동력부의 부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모터 박스 혹은 기어 박스를 이제 차체 앞판에 그러니까 부착을 해주네요. 근데 이게 독특한 게 이 모터와 감속 기어가 맞물리는 기어 박스가 있는데 이 부분이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젓가락처럼 된 부분이 약간의 상하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스윙하는 식의 상하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미야 공작 교실의 제품을 구입을 했고 이제 한번 시험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건데 요런 다리 막대 부분은 제가 자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 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런 그러니까 이게 크랭크 샤프트잖아요. 크랭크 그러니까 원형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꿀 때 필요한 그런 어떤 기계적인 어떤 파츠죠. 그래서 요 크랭크 파츠를 제가 철심이나 황동 핀으로 작업을 할 건데 황동 봉으로 작업을 할 건데 요 각도를 어떤 샘플을 보고 그대로 제가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에서 창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계속 회전할 때 팔을 또 작동시키고 또 이 부분이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고정되는 샤프트는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고정만 시켜주고 안쪽에 레일에 홈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진 후진 세워서 봤을 때는 상하 운동을 하게 되겠죠. 저도 이제 이 기어박스에 적정한 감속비가 맞는 기어박스에 이 크랭크 샤프트를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다리 내부 프레임이 되는 이 이동바 이 부분과의 조합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모터라이즈 복원이 어떤 성패의 기로에 갈리게 되겠죠. 그리고 앞판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지와 연결되는 전선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배열되면은 끝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되면은 건전지가 두 개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반응 플러스 마이너스 네 개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맨노 토리츠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얼굴에 부착 뭐 요런 뜻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얼굴 쪽에 장식되는 부분을 이렇게 부착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접착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끼워라 주의해라.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동식이니까 갓버드로 변형했을 때는 다치고 로봇 형태로 됐을 때는 버려져야 되니까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임시로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부착해 두라고 되어 있네요. 7번 단계입니다. 이제 거의 주요 부위의 주요 부위 뭐 기어박스를 포함해서 주요 부위나 전선 작업들이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위치 한쪽에서 나와서 건전지로 갔다가 건전지에 건전지로 연결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모터의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한 단자에 접속이 되고
하나 또 나머지 단자에서 나온 모터선이 스위치에 연결되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조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배선은 작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팔이 작동되는 기믹이 있다고 했는데 요 여기 팔 쪽에 나와 있는 여기 돌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아래 다리가 움직이는 방식과 유사하게 내부에 이렇게 레일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래서 크랭크 운동을 할 때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팔을 살짝 위아래로 건드려 주면은 이렇게 팔도 살짝 앞뒤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건 70년대 당시에 이 로봇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또 이걸 제품화한 반다이의 담당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수석 설계자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 천재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백지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금형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작동이 되는 효과도 있잖아요. 이런 작동되는 부분들은 뭔가 미세하게만 치수가 안 맞거나 모양이 조금 이질적이면은 작동 자체가 안 되거나 금방 고장나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원만하게 작동이 되게 설계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재적인 사람들이고 물론 로봇을 디자인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천재들을 우리가 이렇게 뭐 동네 친구나 형님 선배 형님으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이런 세기의 천재들과 간접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또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도 있는 게 우리 고전 프라모델이나 아니면 프라모델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가질 수 있는 재미 요소나 즐거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번 단계에서는 이제 다리 부분에 이제 이게 보통 요즘 공작 구실에서는 이제 건전지 박스라고 하죠. 건전지 케이스. AA 건전지가 두 개가 사용되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앞판과 뒷판에서 각각 두 개씩 나와 있던 전선 가닥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부분은 작동을 할 때 이렇게 스위치하고 맞게 이렇게 다 되는지 한번 테스트는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리 내부에 그 가동 프레임이 되는 게 이렇게 젓가락처럼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쪽이 길고 짧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금속 파츠였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공작 그 제품에 있는 걸 좀 차용을 하든지 대체를 하든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칸세이라고 되어 있네요. 완성 칸세이. 이제 완성의 단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뿔 같은 부분인데 이제 접착을 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 그 아까 얼굴을 가리는 가드 부분은 이제 벌어졌다 닫혔다 하는 기믹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접착을 하고 또 이 부분은 접착하는 게 아니라 끼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활을 또 작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장애가 되니까 이제 그때는 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끼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 우리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 노란 그 작은 고무줄. 이 고무줄은 우리 80년대 이제 목욕탕 갈 때 하나씩 가져갔던 그런 뭐 잠수함이나 이런 작은 프라들 있잖아요. 고무 동력 프라라고 하죠. 그때 참 많이 사용했던 고무줄인데 또 요 제작자분이 어떤 기질을 발휘해서 요 용자라이덴의 활 끈을 또 만드는 데 사용하게끔 했네요. 이렇게 이게 탄력이 있는 고무줄에 나중에 화살을 당겨서 쏘면 발사되게끔.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는 이제 스프링으로 이렇게 미사일이나 어떤 무기류가 발사되는 거는 접했는데 이렇게 또 활줄을 이렇게 고무줄로 하는 것도 처음 보네요. 아주 흥미롭네요. 다 완성이 됐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활을 이렇게 작동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만화라는
어떤 영화라는 그런 컨텐츠가 있다면은 그걸 우리 현실의 소년들이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나 모형으로 이제 현실화시키고 구현해내야 하는데 그 구현해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고 싶게 만들어야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웃집 아이가 요 제품을 사서 요런 걸 보여줬다 그러면은 그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공을 많이 들인 70년대 제품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벌어져서 걸려 있으면은 이 장력 때문에 하중이 계속 걸리니까 피로가 쌓이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도 걸어주는 고리 부분도 있고요. 거기까지 신경을 써줬네요. 그리고 이제 건전지를 넣으면은 이제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바디는 통으로 되어 있어요. 자체는 이게 1번 앞판, 2번 뒷판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요 반다이에서 나온 보행 로봇물들은 여러 개를 봤거든요. 뭐 마징가도 있었고, 뭐 게타 로봇도 있었고. 근데 이 프로포션 비율이 제일 그나마 좀 무난한 게 요 용자 라이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또 그런 사유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된 거이기도 하고요. 뭐 나름 좀 뭐 작동을 위해서 좀 숏다리인 경우가 많은데 요 제품은 그래도 비율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제가 원래 밀리터리가 이제 주 종목인데 이제 이렇게 로봇으로 넘어와서 본 로봇 그 얼굴 중에는 정말 제일 멋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조형이 너무 멋있어요. 지금 하나의 조각품으로 보여질 정도라고 생각되거든요. 요 눈 부분은 제가 지금 LED를 지금 구입해서 지금 배송이 되고 있는데 LED를 넣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팔 부분 등이 있는 파츠입니다. 아주 본색의 빨강색으로 이렇게 사출되어 있네요. 동북신사라고 그 애니메이션 기획회사 영화사의 상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그리고 다른 한쪽은 본 제품의 모형에 쌓인 반다이 표기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으로 되어 있고요. 활도 5발을 넣어줬네요. 지금 아주 사이즈도 큰 활이 들어가 있어요. 방패라든지 어깨 장식이라든지 뿔등이 들어있는 러너입니다. 아주 7, 80년대 어떤 그런 정겨운 풍경을 뭐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당시의 느낌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련된 노랑은 아닌데 어떤 구수하고 정겨운 느낌의 푸근한 노란색 사춘물이 옛날의 감성을 또 자극하는 것 같네요. 근데 재밌는 게 보면은 이 용자라에 된 컬러 색상 배치가 이렇게 흰색, 진청색, 그리고 뭐 적색, 또 노란색 이렇게 색들이 있잖아요. 밝은 뭐 어떻게 하늘색 이렇게 색 배열이 있는데
제품은 좀 컨셉과는 다르게 이제 약간 밝은 계열의 파랑, 그다음에 빨강, 노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번 제가 요즘 폴트론도 좀 관심 있어가지고 폴트론식으로 한번 계열을 해보겠습니다. 폴트론의 오른팔이 적사자니까 빨강, 그리고 오른다리가 파랑사자, 파랑색, 오기가 이제 황사자, 노랑색이잖아요. 근데 이 색상이 주는 또 색상에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게 있는데, 요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을 우리가 삼원색이라고 하잖아요. 원색. 이 삼원색은 다른 어떤 뭐 보라색이나 뭐 초록색이나 뭐 주황색이나 이런 것처럼 색을 섞어서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색은 어떤 다른 물감이나 다른 색을 조합해서 만들 수 없는 색이에요. 뭐 TV의 브라운관이나 모니터에도 기본적으로 이 3색을 조합해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송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이고 섞어서 만들 수 없는 본질적인 색 세 가지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사출을 했다. 제품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또 나름 한번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만큼 색이 독특하다는 거죠. 뭐 수학의 숫자로 비유를 하자면은 뭐 1, 2, 3, 5, 7 이런 숫자들은 우리가 소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 뭐 4, 뭐 6, 8, 뭐 15, 15는 또 홀수지만 이런 수는 소수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4나 8 같은 경우에는 소수라는 개념은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고 다른 수로는 나눌 수 없고 분해를 시킬 수 없는 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독자적인 숫자가 소수인데, 그래서 소수가 또 의미가 있고, 다른 수들은 뭐 4 같은 경우에는 2로 나눠버려도 되고 15도 3으로 쪼개버려 해체를 시켜버릴 수 있으니까 수들의 조합인 것 뿐이죠. 그 수는 독자적인 수라기보다는. 이 색상도 이런 빨강, 파랑, 노랑은 원색의 어떤 독자적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참 색상으로도 참 의미가 있지 않나, 고유의 독자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일단 제품이 와서 이렇게 리뷰하는데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앞으로 이 제품으로 이 제품이 작동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모터라이즈화하는 어떤 작업을 해볼 건데, 그 작업이 또 진행되면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